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전세계를 흥분과 환호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안도르 시리즈의 제6화 알다니의 눈입니다. 황홀하다, 장관이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역사적이다 등등 무슨 말로 형언을 하던지 은하계가 선사하는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안도르 리뷰는 제6화 알다니의 눈을 다룹니다. 에피소드는 작전 투입 직전 우리의 네믹이 카시안과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네믹은 굳게 믿는 신념이 있는데도 떨리는데 어떻게 카시안은 떨리는 기색이 없냐고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밤에 쓴 글, 자유를 위한 은하계 투쟁에서의 용병의 역할이라는 글을 언급합니다. 무기는 도구니까 그걸 쓰는 용병도 도구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이익을 얻는데 요긴하게 쓰인다. 제국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데 반군이라고 용병을 쓰면 안 될 이유가 있냐고 말이죠. 카시안은 제국에 대한 말은 맞다면서 네믹의 말이 반만 맞다고 합니다. 제국은 반군이 용병을 쓰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마키아벨리즘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대화에서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언급했던 용병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용병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용병들은 동료들과 있을 때는 용감하게 보이지만 강력한 적과 부딪히게 되면 약해지고 비겁해집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스킨이라는 캐릭터가 바로 이 범주에 들어있는 캐릭터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스킨이 반군에 동참하게 된 경위도 팀원들에게 자신의 과거랍시고 말한 내용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반군의 아젠다는 다 필요 없고 그저 돈만 노리고 접근한 숨은 용병이었습니다. 스킨은 고의적인 것인지 아닌진 몰라도 업무 사격이 필요할 때 겁먹고 숨어서 타라민이 죽게 만들었고 네믹이 다쳤을 때도 다른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일부러 의사가 있는 행성으로 향하자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이 팀에서 공식적으로 용병이라고 알려진 카시안은 스킨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입니다. 그는 비록 명령이었다고 해도 최선두에서 팀원들을 위해 움직였고 직접 우주선도 몰고 제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때 보여주었듯 팀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과 함께 팀원들을 배신하자는 스킨을 죽였죠. 다른 이들을 배신했던 스킨이 자신도 언젠간 배신할 것이라고 여겨서인지 그게 아니라면 스킨과 그가 하는 말들이 카시안 내면에 있던 또 다른 자아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사실에 역겨워서 스스로에 대한 다짐처럼 총으로 쏘아 죽인 것인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카시안은 4화에서 알다니에 도착했을 때 루선의 우주선을 빼앗아 달아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돈 때문에 끌려오긴 했어도 카시안은 이 지긋지긋한 제국을 상대로 승산 있는 싸움을 하고 싶어서 더 이상 지는 것이 싫어서 알다니로 온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카사가 그러했듯 카시안 안도르는 잘못된 것에 잘못되었다고 말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카시안은 스킨의 제안에 대한 답으로 블라스터 총탄을 돌려주었죠. 겉으로 보이는 카시안과 그 내면에 있는 카시안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캐릭터 빌딩을 하는 모습이 참 재미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알다니 기지의 사령관은 코러산트에서 온 공병장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전에는 공병장교라길래 혹시 공병 출신인 크레닉이 등장하나 싶었는데 아직 크레닉급의 고위장교가 이야기에 끼어들 타이밍은 아니기에 역시나 신규 캐릭터였죠. 아무튼 이 장면도 대사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입니다. 지난번 영상 댓글 중에 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고 전통 중에는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고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믹이 했던 제국이 기술을 통해서 자유와 전통 같은 개념들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셨는데요. 틀린 주장은 아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술 발전을 시키는 주체의 의도와 동기에 대한 고찰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화에서 제국군은 네믹이 했던 그 주장에 아주 훌륭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제국군은 알다니인들이 알다니의 눈을 보기 위해 순례하는 열흘간의 힘든 여정길에 고의적으로 편의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쉼터와 지역 음료를 파는 선술집들을 말이죠. 언뜻 보면 행성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알다니의 눈을 보기 위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성소가 자리한 부지를 대형 군사기지로 재개발하고자 그 성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15,000명이었던 순례자의 수는 6화 시점에 500명으로 급감했고 심지어 출발한 500명 중에 열흘간의 순례길을 완주한 사람은 고작 60명이었습니다. 제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보아준 척 그 이면에 2중 3중으로 된 계략을 감추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따뜻한 침대와 술이 최종적으로 군사기지를 늘려서 은하계를 더 효율적으로 농락하기 위한 술책임을 일반인들이 대체 무슨 수로 알아차릴까요? 분명 기술의 발전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된 것들, 잊은 것들, 그 기술을 제작한 사람의 본의 같은 개념들은 기술의 편리함 뒤에 감춰져 더 이상 찾기 힘들게 됩니다. 제국은 기술뿐 아니라 평화, 정의, 질서, 안전이라는 비슷한 말들로 시민들이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알다니의 눈이 슬슬 시작되고 알다니인들도 성소로 점차 모여드는 상황. 제국군은 아둔한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조롱하지만 그 시민들 속에는 반란군이 잠입해 있습니다. 알다니 기지의 사령관인 제이올드 사령관은 뒤룩뒤룩 살찌고 시민들을 하찮게 여기고 가족에게 손찌검을 할 것이라며 함부로 대하는 제국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지난 14년간 현실에 안주하며 위기의식도 없고 오만방자한 인물이죠. 반군은 알다니의 눈이 시작되어 사람들이 정신없어지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굉장히 짧게 스쿠버 다이빙 씬이 등장하는데 그 찰나의 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쿠버 촬영까지 진행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호수에 잠수해서 최종적으로 기지에 침투한 벨과 신타, 작전을 승인하기 직전에 벨의 그 긴장한 얼굴을 클로즈업한 장면이 참 긴장되고 멋졌던 장면이었습니다. 안도르를 제외한 전원을 처음 보는 만큼 우리가 지난 두 에피소드에서 만난 이 캐릭터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는 모르기에 그 궁금증과 긴장감이 드라마 안도르가 방영 이전에 SF 첩보물이라고 선전한 바로 그 장르적인 특성을 보여준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벨이 작전 승인 지령을 내리고 스쿠버 장면만큼이나 입이 떡 벌어지는 케이블 강화 시퀀스도 짧게 지나가는데 안도르는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짧게 지나가는 장면들에도 힘이 실려 있어서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반란군 전원이 사령관을 호위하며 기지 내부로 들어간 순간 그들의 작전이 진짜로 시작됩니다. 사령관의 가족을 인질로 잡은 알다니 반군은 전부 죽기 싫으면 금고 여는 것을 협력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코러산트에서 온 공병 장교가 총을 꺼내면서 아이는 내보내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초반 빌런으로 등장한 시릴 칸이 사건이 끝나고 어머니를 찾아간다는 악역으로서는 기상천외한 행보를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 공병 장교도 온갖 악독한 행위를 일삼는 은하제국의 군인임에도 아이는 내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제국이라는 체제에 복종하고 그 시스템에 헌신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다른 이들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개개인의 도덕관점까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행성을 터뜨려도 자기 가족에게는 살뜰하게 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군부대를 설치하는 건 괜찮다고 여겨도 아이나 노인을 죽이는 행위는 용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도르는 계속적으로 이 은하계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은 흑백 논리로 구분되는 공식에 따르는 캐릭터들이 아니라 복잡하고 입체적인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군은 무조건 나쁘고 반란군은 무조건 착하지 않습니다. 이번 화에서 어린 아이에게 총구를 겨눈 건 반군이고 제국군은 아이를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지을 기준은 없습니다. 역시나 또 짧은 장면이었지만 제국군이 보직에 따라서 군복 디테일이 다 다른 점도 재밌었습니다. 취사병 같은 친구들은 앞치마 비슷한 걸 앞에 걸치고 있고 통신병은 제국 기술진 유니폼이고 지난번 짬찬 상병도 다른 군복과 디테일이 조금 다릅니다. 금방 지나갈 수도 있는 포인트여도 안도르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알다니 반란군이 쳐들어간 금고시설에는 어마어마한 크레딧 다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래라면 알다니 육군기지 인근에 공군기지에서 승인 코드를 주어야 열린 시스템이지만 반란군은 폭탄으로 금고를 따버립니다. 기지 안에서 정신없이 크레딧이 화물선에 실리는 동안 알다니의 지상의 조명은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먼저 졌고 군기지의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으로 성소의 모닥불까지 꺼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그렇게 모든 불이 꺼지고 알다니의 눈이 시작됩니다. 3년에 한 번씩 수천 개의 유성우가 일제히 알다니의 상공을 지나며 밝게 빛나는 황홀한 현상, 그 경이로운 광경은 행성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한편 알켄지 공군기지에서는 육군기지에서 연락이 없자 전투기들이 뜹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마치 게임 스쿼드론을 연상케 하는 정교한 타이 전투기 조종석 세트, 그리고 타이기 경납고 특유의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면서 발진하는 장면은 메카닉을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 기절할 것 같았던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공군기지 말고도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곤중이와 함께 기지에 오래 있었던 우리의 상병 캐릭터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현장에 나타난 것이었죠. 그거 조금 움직였다고 픽 쓰러지는 뒤룩뒤룩 살이 찐 사령관이 쓰러지자 사태를 파악한 상병, 곧바로 총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쓰러진 인물은 끝까지 살아갈 줄 알았던 곤중이었고 다음으로 타라민이 쓰러집니다. 맨
처음에 말했듯 이 장면에서 스키는 타라민이 엄호해달라는 말을 듣고 움직이는 척했지만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총 몇 발 쏘다가 결국 숨게 되면서 타라민을 죽게 만듭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2명이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5명으로 줄어든 알다니 팀은 전력을 다해서 화물선을 발진시키는데 그마저도 고속 발진하는 화물선의 화물에 깔리면서 네믹이 큰 부상을 입습니다. 방군을 태운 채로 알다니의 눈으로 돌진하는 우주선. 네믹이 지난 4화에서 했던 말대로 알다니의 눈은 지상에선 아름답지만 상공에선 아수라장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늘에선 전투기가 반군을 쫓고 부상자가 죽어가고 엄청난 거액의 돈이 알 수 없는 목적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은하계는 우주가 탄생한 이래로 변함없이 아름답지만 그 반짝이는 별들과도 같은 하늘에서는 항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황홀경과 처절한 사투를 대비하여 보여준 이 장면은 단순한 비주얼적 측면 외로도 정말 길이길이 회자될 명장면이었습니다. 우주선에 탄 이들과는 별개로 신타는 제국군으로 변장하고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냉혹한 전사라고 묘사된 인물이기도 하고 그들의 얼굴이 포로들에게 노출되었기에 사령관의 아내와 아들을 비롯한 포로들은 신타의 손에 죽임당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부상당한 네믹은 다행히 의사에게 옮겨져 수술을 받으면서 목숨을 구한가 싶었지만 수술 끝에 끝끝내 숨을 거둡니다. 반군을 위해서 정신과 육신 모두를 바친 네믹이 숭고하게 죽었지만 바깥에서는 앞서 말했던 두 용병들이 돈이 어쩌네 떠들다가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네믹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쓰던 선언문을 카시안 안도르에게 넘겨달라고 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에 말했듯 네믹의 이 선언문은 몬 모스마가 반란군 창설에 쓴 반란군 선언문의 초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입니다. 카시안이 그 물건을 받으면서 모스마에게 넘어갈 가능성은 더 올라갔죠. 그와는 별개로 순수한 반군의 정신을 가진 네믹이라는 캐릭터가 카시안에게 자신의 마음이나 다름없는 이상이 담긴 선언문을 넘겨주고파 했다는 점도 재밌습니다. 알아듣는 척만 하고 네믹의 사상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스킨과는 다르게 카시안은 용병임에도 그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감상을 이야기해 주어서였을까요? 그 의도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알다니가 멋지게 난장판이 되자 그 불똥이 튄 곳은 정작 제국 보안국이었습니다. 바로 밤에 전 직원이 비상 소집되고 보안국의 파타가즈 소령은 진상조사나 사건 은폐가 아니라 곧바로 비상보복 작전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국의 방식입니다. 어느 한쪽 행성에서 일이 벌어진 것을 온 은하계에 책임을 묻고 그걸 보복이라고 부릅니다. 간신히 숨만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은하계를 더더욱 꽉 움켜쥐는 것이죠. 술렁거린 것은 보안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스마가 고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급히 보고를 받고 자리를 비웁니다. 이미 텅텅 빈 의회의 자리들을 보자니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은 민주주의의 잔해물 같아서 참 슬펐네요. 모스마는 기겁하고 루서는 웃습니다. 평화로운 제국기에 제국 군대가 지키는 금고가 털려 8천만 크레딧을 도난당한 알다니 사건은 과연 은하제국과 펠퍼틴 수하의 은하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안도르의 다음 7화는 기존의 3화 구성의 스토리 아크가 아닌 단독 에피소드로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발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용두 3위가 아니라 용두 용미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안도르 시리즈의 다음 화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